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쉬고 계셨죠? 네. 원래는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좀 쓰러져 있어가지고, 네,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나아져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실 거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제가 강의실에다가 그 금요일 날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다 압축해서 올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 MSA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요 MSA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요 구조들을 이해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제 기반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어,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전체적인 구성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 서버를 우리가 분리를 하잖아요. 프론트 서버가 이제 나중에는 리액트로 작업을 하겠지만, 뭐 타임리프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다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프론트 서버를 타임리프로 템플릿 엔진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걸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요거는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벌써 여러분들 몇 개예요? 6개예요, 6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한두 개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서 요거를 좀 익숙하게 익혀주셔야 되는 그런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러가 나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어, 프로젝트가 너무 6개나 되기 때문에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찾아야 되는 것도 어렵고, 게다가 여러분들, JPA라는 것도 또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이거 가지고 연동해서 작업하시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든 한 번에 딱 내게 되는 거야. 이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됐든지 간에 분야가 IT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분야가 됐든 내가 새로운 걸 배웠는데 이게 대번에 내가 흡수해서 이걸 대번에 내 걸로 만들어? 이런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서 또 에라도 맞닥뜨려 주시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무던히 노력을 하시면 파이널 프로젝트 하실 때쯤 돼서는 그래도 조금은 익숙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구조는 어,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우리가 이제 서비스들을 쪼갤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랑 쇼핑몰을 하나 만든다 그랬죠. 쇼핑몰을 하나 만들 거고, 쇼핑몰의 MVP는 여러분들 뭐예요? MVP라는 건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들을 먼저 개발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쇼핑몰은 고객이 물건을 구경하다가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라는 서비스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고객이라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상품이라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주문이라는 서비스 이렇게 일단 세 개를 만들었고 이 이외의 서비스들이 더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모든 요청을 하나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를 만들었어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뭐 부하도 분산시키고, 그죠? 요청도 한쪽에서 한 곳에서 처리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객 서비스, 상품 서비스, 주문 서비스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 REST API로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REST API로 작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건 전부 다 데이터들을 반환할 거예요. 고객 서비스나 상품 서비스나 주문 서비스들은 데이터들을 이제 넘겨주거나 데이터들을 반환하거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프론트에 관련된 서버를 따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프론트 서버를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프론트 서버는 우리가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서비스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냐면 어,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레카 서버에다가 고객 서비스, 상품 서비스, 주문 서비스를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을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까지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 서비스와 상품 서비스와 주문 서비스와 게이트웨이 4개를 디스커버리에다가 유레카 서버에다 여러분들 등록하시고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클라이언트가 처음에는 프론트 서버로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뷰를 보고 여기서 뭐 상품 등록을 하든지 조회를 하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면 이제 프론트 서버에서 게이트웨이로 나갈 거예요. 게이트웨이는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레카 서버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고객 서비스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지 상품 서비스로 보내야 되는지 주문 서비스로 보내야 되는지 판단을 할 거예요. 자, 이런 구성으로 가시는 게 일단은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우리가 그동안 작업했던 모놀리스와는 다르게 MSA는 이렇게 서비스 단위로 프로젝트들이 나뉘어져서 서비스가 될 거고, 그래서 독립적인 기술 스택을 구성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 서비스는 뭐 제가 여기다가 DB를 오라클을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할 거고, 뭐 상품 서비스는 내가 여기다가 몽고DB를 작업을 할 거고, 주문 서비스는 뭐 AI와 접목시켜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파이썬으로 작업을 하고 뭐 DB는 역시 몽고DB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서비스마다 각각의 다른 기술 스택들을 구성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한 곳에서 제어하셔야 될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들을 라우팅할 수 있게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모든 요청은 전부 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한 곳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로깅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기타 등등등 공통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모두 게이트웨이 단에서 처리를 하실 수 있고 일단 우리는 지금 어떤 부분부터 진행을 할 거냐면 라우팅 하시는 것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우선 잘 돌아가는 제가 여러분들 공유해 놓은 잘 돌아가는 서비스들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지를 먼저 보고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거를 가지고 테스트하시는 게 네,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 공유해드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실행하시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 프로젝트들을 개발할 때 좀 편의성을 위해서 데브 툴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데브 툴 설정을 해놓고 나니까 이 데브 툴이 뭔가 어떤 서버단에 문제가 생기면 서버단에 어떤 자극이 생기거나 뭔가 변경이 됐을 때 계속 리스타트 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요. 이 데브 툴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비동기 통신일 때는. 비동기 통신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동기 통신일 때는 바로 당장 결과가 나와야지만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페인 클라이언트를 여러분들 작업을 하셨어요. 페인 클라이언트는 비동기 통신을 지원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비동기 통신이 아니라 동기 통신 방식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디스커버리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통신할 때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 못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브툴을 다 우리 주석 처리해 놓고 그리고 작업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열어 주실 거예요.
네, 제가 기침이 나서 좀 끊었고요.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기침이 나서 끊어지면서 조금 어색한 구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리얼 프로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지금 둘, 넷, 6개의 프로젝트를 다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 6개의 프로젝트를 제가 한꺼번에 열어주겠습니다. 네, 트러스트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뉴 윈도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을 제가 지금 다 열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보실게, 자, 프론트 서버까지 해서 우리가 6개라서 여러분들이 요거 들으실 때는, 어, 뭐, 2배속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듣다가 중간에 중지시키시고 요거 보시는 부분을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우선 디스커버리를 먼저 열어 주실게요. 자, 먼저 디스커버리를 열어서 디스커버리가 먼저 여러분들 실행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디스커버리가 먼저 실행이 되어져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고, 그래야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불러갖고 오면서 이렇게 지금 오류가 나시는 분들은 어디 가시냐면 세팅 한번 가세요. 이거는 빌드하다 이제 버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제 거 같은 경우는 11 버전이 제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11 버전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17 버전이니까 17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7 버전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세팅에 들어오신 김에 개발을 하실 때는 데브툴이 있는 게 편한데 얘는 일단 데브툴을 제가 다 막을게요. 그래서 컴파일러에 가셔서 여기 지금 컴파일러에 딱 가시면 오른쪽에 어, 요거는 제가 풀어서 그래요. 빌드 프로젝트 오토매티컬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리고 OK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전 때문에 문제가 되신 분들은 세팅에 그 빌드 툴에 그래드에 가셔서 17 버전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게, 여기 프로젝트 스트럭처에 가셔가지고, 여기서도 17이 잡혀 있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빌드 그래드에 가셔서 아예 네, 아예 데브툴, 여기는 데브툴이 없어요. 데브툴을 아예 막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빌드를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메뉴 누르셔가지고 빌드 메뉴에 가신 다음에 리빌드 프로젝트 하시면 빌드를 새롭게 다시 하시는 거거든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오류가 떠요. 그러면 리빌드 프로젝트를 하셔서 프로젝트를 빌드를 다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야물에다가 여러분들 야물에다가 뭔가 포트를 다르게 쓰신 분들은 점검하시고요. 제 거는 그 디스커버리 야물로 가시면 제 거는 8761이에요. 8761이고 자기 자신을 등록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디스커버리에 false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빌드가 완전히 저처럼 이렇게 오류가 뜨신 분들,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그래드 선택하시고 새로 고침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새로 고침 누르시게 되면 얘가 그래드 빌드를 다시 하면서 작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 요거 그러니까 순서는 버전을 여러분들 일단 맞춰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요 그래드에서 버전 이거 17 버전 확인하시고 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상관없는데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17 버전으로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 프로젝트 가셔서
빌드에 프로젝트, 리빌드 프로젝트 선택하셔서 리빌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코끼리, 그래드 선택하셔서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 나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얘가 실행할 수 있는 상태구나라는 걸 우리가 뭘 보면서 알아야 되냐면, 요거 실행 버튼이 나와야 되거든요. 실행 버튼이 안 나오면 실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행 버튼이 나와야 되고, 자, 실행 버튼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디스커버리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스커버리가 실행이 잘 될 거예요. 자, 런 누르고, 에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됐으면 대시보드 우리 선택하셔야죠. 자, 대시보드는 8761이니까 8761 선택하셔서 네, 대시보드가 이렇게 잘 뜨는지 확인해 놓고 대시보드 띄워놓고 작업을 하실게요. 저는 지금 다른 거 띄워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여러분들 새로 고침하셔서 보시면은 이제 저는 아까 띄워놨던 것들이 있어서 이제 다운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시보드를 가서 이제 뭐가 띄워져 있는지 보시면서 가실 거니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리를 띄우셨으면 게이트웨이들을 뭐부터 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디스커버리를 띄우셨으면 게이트웨이를 실행해 볼까요? 숍 게이트웨이를 네, 띄워서 요거는 네, 아까 앞에서 하나 맞춰놨기 때문에 네, 버전 잘 맞춰졌고요. 자, 요거 숍 게이트웨이를 실행하시겠습니다. 요것도 실행하실게요. 자, 숍 게이트웨이를 실행하셨으면 이제 오더 서비스하고 일단은 오더 서비스하고 프로덕트 서비스만 실행해 주셔도 돼요. 우리가 쓰는 건 그거 두 개니까. 그래서 프로덕트 서비스도 실행해 주시고요. 제가 드린 거에서. 그 다음에 오더 서비스 보러 갈게요. 네, 오더 서비스도 실행해 주시면 돼요. 일단 프론트 서버를 실행하기 전에 숏 게이트웨이하고 잘 떠 있는지 에러 없는지 보실 거고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네티가 실행돼야 되죠. 그래서 네티를 실행해 주실 거고 오더 서비스도 오류 없는 거 확인하셨고 프로덕트 서비스도 오류 없는 것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유레카 가셔가지고 요게 전체가 다 올라와야 돼요. 프로덕트 서비스까지.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오더 서비스하고 프로덕트 서비스하고 게이트웨이는 가서 제가 프로덕트 서비스는 일단 이 데브 툴을 주석 처리할게요. 빌드 그래드에 가셔서 데브 툴을 주석 처리하시고 이게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우리가 동기통신을 할 때는 이게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결과가 안 나와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수동으로 하기 위해서 자, 세팅 가셔서 우리 컴파일러에 오토매티컬리 여기 빌드 프로젝트 오토매티컬리도 체크 해제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미 해놨고 그래서 나중에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이제 이미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작업하신 분들은 리스타트 한번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더 서비스도 요거 끊어서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정신없어 하시지 마시고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데브툴 우리 주석 처리하시는 작업 하시고 그 다음에
세팅에 가셔가지고 컴파일러에 자, 빌드 프로젝트 오토매티컬리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빌드 하시고, 네, 리빌드 하시고, 요거 그래들 다시 작업하시고, 서버 다시 내렸다 올리시고, 게이트웨이까지만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게이트웨이도 우리 데브툴 해제하시고요. 주석 처리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세팅에 가셔서 컴파일러에 오토매티컬리는 체크 해제해 놨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코끼리 그래들 다시 로드 시켜주시는 작업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렸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테스트해야 될 게, 프로덕트 서비스만 여러분들 대부분 개발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 서비스에서 우리가 JPay 이용해가지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 뷰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물 파일에는 이 윗부분은 DB 연동하실 거기 때문에 JPA에 대한 설정하고 DB에 대한 세팅해놨거든요. 근데 얘네들 들여쓰기 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스프링의 하위예요.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 소스하고 JPA가 스프링의 바로 하위이기 때문에 요거 잘 확인하시고 유레카는 여러분들 스프링하고 동등한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레카는 스프링하고 별도로 그래서 모두 디스커버리 서버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true를 걸어주시고 디스커버리 서버에 IP 지금은 로컬로 해놨지만 IP 걸어놓으시는 작업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카테고리 컨트롤러에서 자 우리 카테고리 컨트롤러에서 두 개의 컨트롤러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크리에이트는 카테고리 크리에이트는 자 우리 두 가지 측면으로 본 거예요. 얘가 프론트거든요. 프론트 서버에서 요청이 들어가는 거. 여기 프로덕트 서비스로 요청이 들어와서 이 요청이 들어온 거를 DB에다가 여러분들 집어넣는 작업.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걸 리퀘스트로 데이터를 실어서 DB까지 전달될 수 있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크리에이트 리스트는 DB에서 빼낸 데이터를 프로덕트 서비스에서 빼낸 데이터를 프론트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프론트 서버에서 이제 화면에다 찍는 작업. 그러니까 리퀘스트에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하고 리스폰스에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가 두 개를 지금 처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두 개를 지금 처리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카테고리 크리에이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받기 위해서 리퀘스트 바디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우리 여전히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거고, 서비스 인플의 라이트에서는 컨트롤러한테 입력받은 데이터를 엔티티로 변환해가지고 DAO의 라이트로 호출하고 있고요. DAO의 라이트에서는 레포지트리에 세이브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정도 일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find all이 이 find all이 여러분들 전체 목록 카테고리 전체 목록 조회하는 거라서 레포지토리에 find all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저랑 따라서 같이 쓰시는 게 아니라 메소드 명이나 파라미터나 리턴 타입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이거 뭐 하는 메소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해요, 이제는. 자, find all 카테고리들이 담겨 있는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넘어올 때 엔티티가 넘어오죠. 당연히 카테고리. 그래서 이 엔티티를 여러분들 변환해주는 작업을 했어요.
DTO로 변환해서 리스트에 담아서 리턴하고 있죠. 그러면 컨트롤러에서는 이 변환받은 데이터를 요거죠. 이 변환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리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작업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여러분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론트 서버를 따로 별도로 분리했기 때문에 프론트 서버를 이제 열어줄 거예요. 자, 프론트 서버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가서는 유레카에는 게이트웨이 서비스랑 오더 서비스랑 그 다음에 프로덕트 서비스 3개가 떠 있어야 돼요. 3개가 떠 있어야 되고 기본 프론트 서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요청하고는 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임리프로 작업했었던 건 여기서 요청을 하면 서버 쪽, 컨트롤러 쪽에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뷰를 만들었죠. 아예 뷰를 만들어서 뷰를 넘겨줬었단 말이에요. 컨트롤러 DB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근데 지금은 아예 서버가 분리돼 있죠. 프론트 서버는 말 그대로 뷰에 대한 것만 갖고 있는 서버예요. 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아예 프로젝트를 따로 서버를 따로 만들었어요. 프로덕트 서버. 프로덕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덕트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 여기서 요청을 하면 자 데이터를 주고 요청을 하면 여기서 DB에 인설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회에 요청을 해서 작업을 하면 얘는 데이터를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하고는 새로운 방식으로 요청을 해야 될 거고 클래식하게 이전부터 사용했었던 방식은 AJAX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셨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바뀌어가지고 요게 이제 이 AJAX는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걸 조금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패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 아예 라이브러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엑시오스라는 게 있어요. 이 엑시오스는 이 엑시오스는 요거는 리액트 쓰실 때 패치랑 엑시오스를 쓰실 때 엑시오스는 이 에이작스 하나하나 다 쓰셔야 될 걸 얘를 좀 여러분들 편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화된 거. 근데 얘는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프로미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프로미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요 에이젝스도 이해를 해주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에이젝스로 요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거 실행시키시는 건 제가 요 프론트 서버에 프로퍼티 얘 9008번으로 제가 지금 작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요거 실행하실 때 9008번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9008번으로 실행하시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카테고리 등록을 선택하시고 제가 여기다가 뭐 경로를 확인하고 뭐 그런 작업 없이 그냥 원피스 여기다가 뭐 카테고리 목록 카테고리하고 비고하고 입력하시고 나면 그대로 이제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하시는 방법은 DB가 있죠. 자, 저는 워크벤치 일단 띄워놨고, 자, 워크벤치에서 카테고리 지금 들어온 게 이만큼이거든요. 9번까지 있어요, 카테고리. 그럼 제가 여기서 목도리 입력하고 등록하기 누르면 가입이 완료됐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네, DB에는 이렇게 가입이 실제로 인설트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딱 누르면 카테고리에
이렇게 입력했던 카테고리 명들이 쭉 뜨면 되는 거예요. 쭉 뜨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프론트 서버에 지금 요게 여러분들 카테고리 HTML이 카테고리 등록이거든요. 등록하는 작업을 AJAX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큐먼트가 레디, 그러니까 문서가 로딩될 때 샵이 여러분들 아이디 정의한 거죠. 세이브라는 아이디로 정의한 걸 찾아서 얘가 클릭될 때 이 펑션을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 펑션이 실행되면서 클릭을 하면 AJAX로 요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청을 할 건데 이게 타입이고 URL이고 데이터고 컨텐츠 타입이고 데이터 타입인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인덱스에 리스트 아니고 프로덕트 인설트에 제가 이게 뭔지 주석 처리해서 걸어놨어요. 자, 그리고 석세스나 에러를 주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새로운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AJAX 뒤에 done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얘는 성공했을 때 실행할 펑션이 되는 거고 fail은 실패했을 때, always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모두 다 실행할. 그래서 AJAX로 프로덕트 서비스로 요청을 보냈는데 얘가 게이트웨이죠. 9500번. 게이트웨이로 요청을 보냈고 프로덕트 카테고리 크리에이트 이렇게 요청해서 프로덕트 서비스로 요청을 보냈고 제이슨으로 우리가 위에서 요 내용을 제이슨으로 만들었어요. 데이터라는 걸. 카테고리 네임하고 인포하고 이렇게 제이슨으로 데이터에 가면 제이슨 스트링기파이라는 펑션을 호출하면서 데이터를 지정하면 요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제이슨으로 변환돼서 요 요청한 패스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덕트 서비스에 여기 지금 리퀘스트 바디 해갖고 걸어놨잖아요. 요 자리에 그대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게 가능하려면 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27.0.0.1로 해놨지만 9008번이에요. 얘는 9008번이에요.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한 건 9008번 서버고 프로덕트는 어차피 프로덕트 서비스는 어차피 게이트웨이가 실행해주고 있고요. 게이트웨이가 라우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는 상관없는데 게이트웨이는 9500번이란 말이에요. 자, 도메인이 다르죠. 두 개가. 이게 포트까지 다 다르면 다른 도메인이라고 인식을 해요. 다른 도메인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메인이 다른 경우에는 이 도메인에서 이 도메인을 요청해서 처리하고 데이터 받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허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허용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이트웨이에다 무슨 작업을 하셨냐면 자, 게이트웨이에 야물 파일로 가시면 오리진에 대한 설정을 해주셨어요. 이거 들여쓰기 잘 보세요. 이게 디스코드로 전달되면서 아마 중간에 깨져가지고 뭐 기호가 추가되거나 기호가 바뀌거나 막 이래서 여러분들 수정하는데 오류가 났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수정하실 때 이거 가지고 복사하셔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 작업은 모든 요청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allowed 오리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할 건지를 우리가 설정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9008번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거는 요청을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allow credential이라는 건 뭐냐면 allow credential은 실제로 기본적으로 이제 쿠키 같은 것들이 전달되거나
인증 정보 같은 것들이 같이 요청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허용하는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허용을 해줘야 나중에 여러분들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해주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 두 개 설정을 동시에 해주게 되면 보안상의 이유로 경고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allow origin에 이렇게 특별하게 도메인의 형태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서로 다른 도메인끼리 요청을 하고 요청 결과를 받고 이런 작업들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전혀 다른 도메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전혀 이제 다른 도메인이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같이 만든 도메인이잖아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도메인이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모든 것으로 허용해주게 되면 이건 뭐냐면, 모든 사이트, 내가 만든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사이트까지 다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 사이트에서나 치고 들어와서 작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요 프론트 서버에 대해서만 허락을 해줄게 라고 풀어주셔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메인이 다르게 되면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보안상 이유로 요청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CORS 오류가 뜨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래서 CORS 오류가 뜨면 여기서 이렇게 게이트웨이 단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요청을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까지 여러분들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은 프로젝트를 제가 드린 걸 실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요거 공부 따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론트 서버에서 각각 요청하는 것들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설명해서 한 번 더 설명해서 제가 올려놓을게요. 오늘이나 뭐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통신 쪽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통신은 카프카를 이용하셔가지고 비동기 통신으로 가실 거예요. 자, 비동기 통신으로 가실 건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카프카를 이용해서 비동기 통신으로, 가시는 작업을 하시기 전 단계로, 우리 지금 뭘 보셔서 작업을 하실 거냐면, 페인 클라이언트라는 걸 보시잖아요. 자, 페인 클라이언트는 기본 비동기 통신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운 것만 놓고 봤을 땐 동기 통신이에요. 동기 통신이다 보니까, 약간 느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자, 그치만 여러분들이 이제 동기통신도 써보실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동기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실 수 있는 오더 서비스나 뭐, 다른 어떤 서비스의 데이터를 갖고 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화요일 날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근데 이제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프로젝트 나눠드린 거에 삽입된 부분이 뭘 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한번 찍어서 오늘 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는 얘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다른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실 때는 어렵기도 하겠지만 좀 재밌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MSA는요, 우리 다른 과정에서는 스프링까지밖에 다루지 않아요. 제가 바로 직전에 끝낸 과정도 스프링을 여러분들 6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스프링을 2달 동안 하고 MSA를 2달 정도 더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자, 데브옵스도 포함이 돼 있고, 뭐, 쿠버네티스라든가, 도커라든가, 젠키스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MSA를 위한 패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백엔드만 6개월 하는 것보다 훨씬 고급 기술들을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해요.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거를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만져보시면서, 자, 100% 원리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손으로 만들겠어. 하나하나. 이거는 여러분들 있을 수 없어요.
100% 원리를 다 파악하시려면 스프링의 원리부터 스프링 부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먼저 할 수 있게 만드세요.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지 않은 거 그 기본부터 여러분들 먼저 알아두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따라서 보면서 혼자 할 수 있게 만드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찾아보시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원리를 넓혀가면서 익혀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거 제가 설명드렸지만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에러 나실 수도 있거든요. 에러 나시는 것들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여러분들 꼭 요거 조금 호흡이 길긴 한데 꼭 따라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